우리 주변의 안전을 지켜주는 경비원분들, 이분들의 권한에 법으로 정해진 아주 명확한 선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경비화법이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아파트, 쇼핑몰, 회사 건물, 정말 매일같이 마주치는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분들은 과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힘으로 제지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법 조항을 딱 한마디로 꿰뚫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선을 넘지 말라는 것. 이 간단한 문장이야말로 경비원의 모든 행동 범위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로 이 조항, 경비업법 제15조의 2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만히 뜨다 보면 여기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담겨 있어요. 첫째, 경비원은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쓰는 것처럼 법이 정한 경비 업무의 범위를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 누구든지 경비원에게 그 선을 넘는 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경비원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회사나 관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양방향 의무 조항인 셈이죠.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그 선, 즉 경비 업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법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요. 여기서 키워드는 방지, 바로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도난이나 화재 같은 위험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게 이분들의 핵심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경비원의 역할이 위험 예방이라면 경찰관의 역할은 법 집행이죠. 경비원은 사적인 계약으로 특정 공간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고 경찰관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이 둘의 권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혼동하는 데서부터 많은 오해가 생겨나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는 원칙,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법은 이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아주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 뒀거든요. 그 시스템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바로 자격, 훈련, 그리고 감독입니다. 우선 아무나 경비원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특정 범죄 기록이 있거나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을 결격 사유로 딱 정해놨어요. 특히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은 훨씬 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자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는 명확한 책임 구조가 있어요. 경비업체는 반드시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경비 지도사를 둬야 하는데요. 이 경비 지도사가 바로 현장의 법률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경비원들을 교육하고 또 이들의 모든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지도할 법적인 책임을 지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전문성을 위한 투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최소 신임 교육 시간이 무려 88시간입니다. 단순히 순찰만 도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직업이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 이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이런 상황을 위해서 아주 엄격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책임이 결코 경비원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봤던 제15조의 2, 기억나시죠?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도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원칙에 따라서 법을 위반하면 현장 경비원은 물론이고 그를 지휘한 경비 지도사, 그리고 경비 업체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의 무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반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법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를 들어서 법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노사 분규나 재개발 갈등처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자격 없는 경비원을 투입하거나 허가 없이 경비구역을 막 넓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바로 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현장에 법률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할 경비지도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만약에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자격정지 기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스템의 모든 고리가 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설계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복잡한 규정들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법은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경비원의 권한을 규제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균형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경비원은 그 안전을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부당한 물리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즉 시민으로서의 기본권도 있습니다. 이 법은 바로 그 두 가지 가치, 안전과 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아주 정교한 저울과도 같은 겁니다. 경비업법 제1조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이 법의 목적은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이다. 여기서 건전하다는 건 단순히 산업이 성장한다는 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경비원의 권한에는 넘을 수 없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다. 둘째, 그 선을 넘으라고 지시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셋째, 이 모든 것은 체계적인 자격과 감독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규칙의 목표는 우리가 민간 경비 서비스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깊은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경비원의 권한에 그어진 법의 선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안전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안전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안에서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이해와 관심에서 시작될 겁니다.